일단 국민의힘 경선 상황도 좀 짚어볼까요? 지금 경선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민주당에 비해서 좀 더 박진감 있는 경선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4명으로 최종 후보를 압축해서 이제 경선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라오신 4분의 후보 한 분 한 분 개성이 뚜렷한 분이고 또 다들 또 흥미를 또 끌 수 있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다만 저는 이제 좀 더 재밌는 주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저도 토론을 봤지만은 저도 광주 KBS 가서 이제 토론을 봤지만은 어제는 핵과 주술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약간 핵과 주술보다는 좀 더 다채로운, 예를 들어 뭐 복지에 대한 논쟁이라든지 아니면 뭐 부동산 제도에 대한 논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을 법한데 아직까지는 몸풀기 정도로 이제 후보들이 다루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저는 기대는 하지만 어제는 솔직히 아직까지는 흥미를 자아낸 주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켜보는 시청자들은 좀 놀라워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유승민 후보가 보여줬던 모습하고는 좀 많이 다른 취지의 질문들을 좀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후보들 개개인을 좀 평가를. 사실 그 전에 2차 경선 단계에서 이제 사실 유승민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에 좀 약간 감정 대립이 있었죠. 서로 이제 가족사를 가지고 왜 공격하냐 뭐 이런 치받음이 있었는데 저는 뭐 국민들께서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가족에 대한 부분도 어떤 부분은 국민이 불필요한 검증이다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어떤 부분은 또 필요한 검증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 선을 잘 넘나들면서 해야 되는 것이 이제 토론인데 때로는 과도하면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그렇죠. 가족에 대한 검증 자체가 하면 안 되는 건 아닌 거니까 예. 적절하게 선을 지켜야 되는 거죠. 저희 지지율 그래픽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걸 좀 보면서 말씀을 나눌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여야 간에는 오차를 가리기 거의 어려운 형태 접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연령대별로, 지역별로 조금씩 나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국민의힘 후보들이 차지하고 있는 파이가 전체적으로 좀 커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최근에 저희 당 지지율 조사를 봐도 그렇고요. 그 소위 무당층, 지지정당 없음으로 분류되신 분들이 이제 당 지지 선호를 고르시면서 저희 쪽으로 쏠리고 있는 양상이 여러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도 상승하고 있는 모양새고 아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그래픽에서 보셨겠지만은 저희 후보들 중에서 누가 나가도 상대 후보로 결정된 이재명 지사에 비해 가지고 뭐 오차범위 접전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은 저는 우리 경선이 더 다채로워지고 재밌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가 이제 저희 흥행의 시작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강연이나 인터뷰에서 지금 선거를 하면 미세한 차이로 진다. 네. 이런 평가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 단계는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이제 그 양대 정당이 1대1로 맞붙었던 대선이 마지막이 2012년에 저도 그 대선에 한복판에 있었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었던 그 선거였습니다. 그때 보면은 사실 영남에서는 뭐 상당한 몰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PK 지역에서 65% 가까운 득표를 하면서 그것이 박근혜 후보의 승리를 견인했고 수도권에 선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데 지금 구도상 보면은 상대 후보인 이재명 후보를 놓고 봤을 때 수도권에서 과거보다 표가 저희가 적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도 과거같이 65%를 PK에서 몰아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구도만 놓고 보면은 저희가 다소 과거 선거보다 불리할 수 있다. 그때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기면서 51.6%로 3% 차이로 이겼거든요. 그때도 박빙 승부였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지역 구도에서 과거보다 못한 지역들이 나오면은 더 박빙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한두 달 전쯤에 제가 그 얘기했을 때는 막 왜 지는 소리야 그랬는데 요즘은 또 지지층이 네가 뭘 좀 알고 있었구나. 이게 어려운 선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제 좀 분위기가 또 선거를 겸손하게 치르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취임한 다음에 젊은 층의 입당이 늘었다. 호남 지역에서도 이제 신규 당원들이 많다. 네. 이런 보도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 후보들별로 지지층이 조금씩 다른 듯한 모습은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윤석열 후보는 기존 당원들을 중심으로 지지세가 좀 높고 홍준표 후보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좀 높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충돌하는 양상도 보입니다. 저는 뭐 세대별로 이게 좀 분화되는 것은 아무래도 이슈를 좀 다르게 우리 주자들이 추정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소위 말하는 바람 선거냐 조직 선거냐 어떤 방식으로 후보가 취하냐에 따라서도 약간 지지세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보통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바람 선거,
그러니까 이슈를 타고 다니는 선거를 하는 후보 쪽을 붙게 되어 있고요. 그 전통적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조직 선거를 통해 가지고 구전 전파되는 그런 후보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많이 갖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좀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후보 쪽에서 위장당원 관련한 주장을 해서 한 차례 논란이 있었는데 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제가 갖고 있는 통계 자료로는 위장당원을 의심할 만한 그런 정황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제가 한 가지 첨언하자면은 오히려 윤석열 후보 측 그 캠프 인원이 많은 지역에서 당원 가입세가 인구 비례보다 많이 들어온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꼭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이다라고 판단하고 그런 언급을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근거로 든 게 국민의힘 갤러리 이런 온라인상의 무슨 그런 쪽인데 국민의힘 갤러리 가보시면 주 목표가 이준석의 퇴출입니다. 네, 그런 곳 다니시면 안 됩니다, 후보가. 예. 그 오해받습니다, 그런 거. 예. 유튜브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정법 강의 관련한 논란도 있는데 뭐 조언을 좀 해주시자면. 저도 유튜브 많이 보는데요. 저는 제가 정치를 현업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치 유튜브 보면은 다 저보다 정보 수준이 낮고 그렇기 때문에 재미가 없고요. 저는 그냥 애견 유튜브 이런 거 많이 봅니다. 애견 유튜브요? 그 취미로 그런 유튜브 보는 건 상관없는데 정치적인 의사 판단을 그런 쪽에 의존해서 하면 위험하니까 뭐 너무 그런 거 심취하면 안 됩니다. 정치 유튜브 이런 것에. 네. 그러니까 주술 논란도 비슷한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근데 어제 윤 후보가 밝혔듯이 사실 그런 것에 의존해서 윤 후보가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본인이 뭐 국정농단 사태 때 수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유승민 후보가 뭐 그거 보고 판단했냐 그랬더니만은 굉장히 그것 때문에 본인의 명예가 이제 손상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저도 윤석열 후보가 유튜브 보는 사람의 정체성보다는 대한민국의 검찰 지휘부로서 지금까지 쌓아온 훌륭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판단을 유튜브 보고 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정법인가 하시는 분을 저도 어쩔 수 없이 찾아보게 됐는데요. 그분이 윤석열 후보보다 나이도 좀 어리시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예, 젊으시더라고요, 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분이 자칭 스승으로 이름을 하셔서 그렇지 그렇죠. 이렇게 뭐 모든 가르침을 받고 이런 관계는 아닐 걸로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외양으로 봐서는 한 3번째 생을 살고 계신 도사님처럼 보여서. 근데 그분이 더 젊으십니다, 그 윤 후보보다. 아, 놀랍네요. 네. 나이는 한번 체크를 해봐 주시면 좋겠네요. 네. 네. 그 호남 민심 잡기에도 공을 좀 들이고 있죠. 어제 첫 토론회를 호남에서 한 것도 아마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이런 서진 전략? 요게 좀 먹힐 거라고 보세요? 기류가 좀 보입니까? 저는 서진 전략이라고 저희가 참 말하기도 죄송스러운 게 지금까지 저희가 호남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하고 또 저희가 마냥 두려워하기만 했습니다. 예, 그랬는데 제가 이제 거리끼움 없이 가가지고 시민들과 만나니까 시민들께서도 바로 인사를 하시고 그리고 또 기대치를 말씀해 주시고 저는 앞으로 어제도 저희가 보면 5.18 묘지에 가서도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항상 가던 그런 어떤 순서 대신에 무명열사의 묘 같은 그런 새로운 일정으로 참배하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광주 시민들도 저희의 그리고 호남 주민들도 저희의 마음을 조금씩 더 알아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승패를 떠나서 지역주의는 좀 이제 넘어서는 그런 대선이 좀 되면 좋겠네요. 그렇죠. 저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소위 말하는 동진 정책을 하신 뒤에 20년이 흘렀지만은 그래서 민주당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영남 지역에서 유의미한 득표율을 받으면서 국회의원도 여러 배출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저희는 이정현 의원과 정운천 의원을 배출했던 그런 20대 선거 이후에 오히려 한동안 탄핵 이후에 퇴보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노력을 다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